국학연구소의 한승용입니다. 개천절을 맞아 오늘은 홍익하는 대한민국 국가인재 양성 교육과 홍익문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과 의로운 나라 Empire and Righteous Nation, 오드 아르네 베스타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오랜 세월 이웃이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중국에 영토적으로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선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분명하고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채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하고 또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채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 베스타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척 뚜렷했고 국가 구성원의 응집력이 대단했다.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응집력도 대단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왕조와 상징적인 동맹의식이 있었다. 이 나라는 우리하고 친구 나라다. 이러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두 나라 간에 무척 큰 존중이 존재했다. 세 번째는 올바름, 정의, 정직이 조선의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러한 대의명분에 따른 이 올바름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나라 유교는 조선의 유교에 비하면 그야말로 희미한 수준이었다. 조선은 유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아주 엄격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고 개인의 수양을 강조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유교적인 원리의 실천이 명나라나 청나라 같은 중국에서도 하지 못한 것들을 조선에서 실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중국의 동화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정신들, 조선을 형성했던 저런 정체성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당군조선이 2000년 동안 지속됐고 신라가 1000년, 고려와 조선이 50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국을 형성했던 중국의 경우는 대부분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500년은 갔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단일 왕조가 500년을 넘어가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몇 개 나라 안 된다는 것. 전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단일 왕조가 500년을 넘어간 게 흔치 않다라고 합니다. 몇 개국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년도 힘든데 우리는 1000년, 2000년을 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도대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개천과 구멍에 빠져 죽고 백성이 소작료를 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 충당하는데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수 없으니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위로 하늘까지 통합니다 라고 고려사조려 창왕 1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나라를 덮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려가 망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시기에 고려에 잘 나가는 호족들은, 권문세가들은 그 곡창 창고를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하게 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라의 운수가 길고 짧은 것은 민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고 민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전체가 고른지 고르지 못한지에 있습니다 라고
정도전은 말합니다. 나라가 2000년 이상을 가려면 민생이 즐거워야 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고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보다 더 오랜 왕조들을 지속했다는 것은 중국보다 비교적 더 민생이 즐거웠고 우리가 더 고른 상태를, 빈부격차가 없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군조선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민생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살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 홍익인간하고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세이화, 세상을 이치로 다스려지게 하라. 이 말은 이치가, 깨달음이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상형을 꿈꾸는데 저 세상에 죽어서 꿈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제가 이 선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배달의 민족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의 위조왈 배요. 옛말에 할아버지를 배라고 했다는 겁니다. 할배. 위부왈 비라. 아버지를 비라했다. 할아비. 지 광이짐을 왈 달이니. 광명이 퍼지는 물건을 달이라고 했다. 우리는 배달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박달이다, 밝은 땅이다. 그래서 달을 땅으로 앞에 있는 밝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독립군 아버지 홍한나철 선생이 전해준 단군교 표명서에 의하면 배달의 의미는 그 달 자체에 이미 광명이 퍼지는 물건, 밝은 땅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갖다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달 무슨 달? 잼과같이 둥근 달. 그래서 달 자체가 밝은 물건을 상징하는 건데, 그 밝음이 어디서 왔냐가 그 앞에 있는 배달의 배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배에서 달, 밝은 땅에 광명이 왔다. 그래서 배달이란 할아버지로부터 온 광명이 비친 사방의 땅을 말한다. 국호 배달은 즉 할아버지의 광명이 비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달을 진화족이 폄하해서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할 때 배는 한자로 훈을 표시하면 조상조에 해당하는데, 그 훈독해서 조상조가 되는 걸 음독으로 조자를 그냥 아침조로 바꿔버렸고, 달은 광명이 비치는 물건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선명하다 하는 선, 고울 선자로 뜻 글자로 바꿔버려 가지고 배달을
조선이라고 하는 그냥 아침에 밝은 곳이다. 근데 원래 배다르면 할아버지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의 광명이, 홍익인간의 가르침의 광명이 비친 땅이라는 의미가 그냥 아침이 밝은 나라 조선으로 폄하됐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의 할배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국에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세상을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한웅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 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 하여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 할배께서 내려오신 이유죠.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가지고 내려왔다. 하늘을 상징하는 팔주령과 땅을 상징하는 검,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청동고구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에 한웅이 잠시 사람으로 화하여 웅녀와 혼인하였고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왕검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주손이라 불렀다. 웅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일제는 마치 곰이 사람 된 것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말살하려고 했는데, 이 단군색이라는 책에 보면 신묘년 BC 2370년 5월 2일 이시에 유흥국 왕 유백의 딸 신흥공주가 단수 안에서 왕검을 낳았다라고 고려말 재상 행촌 이하민 쓴 단군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의 아버지는 단웅, 거불단 한웅이고 어머니는 유흥국의 신흥공주였다는 것입니다. 그 단군왕검의 어머니이신 신흥공주는 어떻게 해서 한웅 할배와 결혼을 하셨습니까? 쑥 한 타라와 마늘 20개만 가지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21일간 햇빛을 보지 않는 수행을 거쳐서 참 인간이 돼서 자기의 애고를 다 극복한 그 깨달은 인간이 돼서 한웅 할아버지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될 뿐 당시의 리더, 국가의 리더 계급이 동굴 속에서 21일간 금식하면서 죽음을 넘어서 극한의 자기 수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 리더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자기 사리 사욕을 넘어서 진정한 공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심이 느껴지는 지금의 리더들, 국가 리더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 리더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왕검이 신인의 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경외하며 복종하였다. 나이 14살의 갑친년 BC 2370년에 웅시왕이 왕검의 신성함을 듣고 비왕, 왕을 돕는 부왕으로 삼아 대읍의 국사를 맡게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구한의 백성들이 그 비왕을 갖다가 추대해서 단군 왕검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덕이 있고 신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이념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대저 홍익인간 이념은 환인 천재께서 환웅에게 전수하신 것이다.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도는 신시 배달이 단군 조선의 전수한 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352년 개천절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만든 나를 기념하지만 그 홍익인간의 이념은 한인한흥 단군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한웅의 건국이념이다. 단군만의 건국이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기나 태백일사, 부도지다 같은 역사를 보면 4355년에 단군왕검의 고조선, 5919년 된 한웅 배달국의 역사, 9219년 된 한인 환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대에 걸친 왕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국가 통치의 이념이 홍익인간 제세2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인이해지, 유교철학, 무의자연, 도교철학, 대자대비의 불교철학 이런 것들이 공자탄생 2573주년, 석가탄생 2246년이라는 걸 보면 2500년 전에 탄생한 이 철학들을 대한민국의 철학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 2500년 전 이전에 이미 4355년에 단군의 역사 그리고 5000년이 넘어선 한웅의 역사 그리고 9000년 가까운 한인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랜 깨달음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인이해지나 무의자인이나 대자대비의 철학이 아니라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 광개토 대왕이 커다란 돌에 비문을 세웠는데 그 비문에 보면 이도여치라는 말입니다. 도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는 단군의 홍익인간 제세2화 정신과 같은 뜻입니다. 현재 세상에서는 그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걸 이상으로 간주하고 중국에서는 옛날에 덕치를 이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뭡니까? 이치, 도치, 하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거의 스스로 자제율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렇게 다스려지는 최고의 정치적 이상국가인 모습으로 다스렸다고 하는 흔적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고구려에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도로 다스렸다. 권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백성과 함께 더불어 다스렸다. 이런 걸 보면 고조선의 홍익인간 제세2화 정신이 고구려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원 합의제를 지향하는 화백제도는 신라에서 창안한 것이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고조선의 홍익인간 제세2화 제도가 신라에게 전승된 것입니다.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보면 화백제도가 추구하는 핵심은 오직 구한의 백성이 공익을 위해서 대동단결하여 하나로 돌아감에 있나니 한 사람도 다름이 없은 여론의 일을 쫓으며 모든 무리가 감히 갑자기 독단적 술수를 써서 처리하지 않았다. 이 화백제도가 이미 환국시대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화백제도의 목표가 뭡니까? 백성들이 대동단결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도 다름이 없는
의견을 일치시킨 후에 뭔가를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국봉기에는 어떻게 해서 화백제도가 유지되는가, 이 화백제도를 유지하려면 리더가 앞날을 미리미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토의해서 만장일치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합의된 안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미래 예측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라를 유지하고 지켜온 화랑의 정신으로 세수고개가 있습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알려줬다는 수신계율로 이 화랑도들의 윤리적 지침 및 실천 이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군이충,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사친이효, 효로서 부모를 섬기고, 교우이신,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며,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 물러나지 않는다. 살생유택, 살생을 할 때는 가림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한 글자로 줄이면 충, 효, 신, 용, 인입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분기에 보면 환국에는 소도를 세우고 지켜야 할 계율이 있는데 충, 효, 신, 용, 인이다. 이를 오상이라고 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소고개가 신라에서 처음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당군조선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현명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로한다. 이 가르침의 연호는 선사의 상세에 실려 있거니와 실로 유불도가 삼교의 가르침을 본바탕 안에 이미 다 지니고 있어 모든 생명이 가까이 하여 저절로 하나가 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진흥왕 37년조 난랑기 서문에 최천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라 시대까지 풍류라고 하는 우리의 자기를 극한으로 수행하는 수행 문화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화랑도의 정신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극한의 공공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재 교육법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말 그리고 조선에서는 고려말의 원나라 침공으로 국정의 자주권이 사라지고 명나라에서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간섭으로 자주권이 사라지자 이 나라가 스스로의 정신과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잃어버리게 되자 나라가 어떻게 바뀝니까? 실천보다는 논리에 치우친 주자학, 성리학, 자기들이 스스로 체험해서 만들어내는 전통 문화에 입각하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준 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주자학, 성리학이 팽배해지면서 학파 간에 첨예한 대립과 당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실천적 개인 수양과 화합에 의한 현실탁의 정책보다는 환상적인 이론과 탁상 공론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당리당략의 끝없는 논쟁, 복잡하고 쓸데없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예속 관계들만 성행했다. 그래서 시종학문을 천시하고 국력이 쇠퇴하고 무력이 감소하고 마침내는 근대화 물결에서 뒤지면서 국권을 상실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가지 폐해가 이때부터 생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고려와 조선에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교육이 이전에 고조선과 신라에서처럼 직접 자신과 하늘을 맞닿는 수련을 해가면서 자신을 에고를 극복하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최고의 공공의 선을 향하던 그 공공정신이 사라지고 그저 어차피 빼앗긴 나라 그냥 거기서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리사욕의 패배주의 문화가 사로잡혀 가지고 나라의 수명이 500년밖에 지속되지 못하는 국가의 리더가 타락했다는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인의 한국의 한웅의 배달국 실체는 중국 내몽골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7000년까지 지금부터 9000년 전까지 한국시대까지 올라가는 요하 문명, 홍산문화 유적 등에 의해서 고증이 됩니다. 중국은 만리장성 밖에 오랑캐 땅이라고 불리운 이 홍산문화 유적지가 있던 곳에서 어떤 국가를 형성해 가지고 있었다라고 입증할 문헌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9000년까지 넘어가는 문화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서 문화, 흑룡화 문화, 사회문화, 홍산문화, 소화연 문화, 하가점 하층문화 등등 이거를 환인 할아버지 시기하고 맞춰보면 소화서, 사회흑룡화, 조보구의 유적들이 해당되고요. 한웅할배 시기하고 맞춰보면 우화량, 소화연 유적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군조선 시기와 맞춰보면 하가점 하층문화, 은나라 유적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인, 한웅, 단군의 역사는 실제로 그 유물 유적에서 나타나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불도 등의 철학과 종교의 한계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현실적 정제사상이 결여된 것이고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한계는 사람 안에서 하늘 땅이 하나 된다는 신성, 양심, 도덕이 결여된 것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와 사상은 도덕과 경제, 육체와 양심, 신성과 인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인합일 천선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살아있을 때 한민족이 강성하고 나라가 오래 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피해의식과 이기심과 자만심보다 더 깊은 곳에 세상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홍익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홍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러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갇혀있던 의식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보고 전체 성장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자신을 최고로 성장시키는 비결이라고 글로벌 사이버대 일지 이승원 총장께서 한국인에게 고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홍익이라는 철학이 있을 때 국가 리더의 인재의 능력과 양심이 최고치로 발현됐을까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 국학원에 서 있는 비전석의 문구입니다. 국학원 설립자이신 일지 이승원 총장께서 세우신 비전석입니다. 단기 4355년 개천절 한민족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홍익인간의 자기 수행 문화로 자기에게만 갇혀있던 의식에서 벗어나서 두루 널리 이롭게 하는 제세2와의 전체 성장을 위해서 공헌하는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그런 지구를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지구 경영의 지혜가 반만년 만에 다시 열리는 개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기 4355년
하늘이 열린 날 한민족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